마지막으로 내가 무죄반증은 있는데 통증이 없어서 수술적인 치료 또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무죄반증이 통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실생활에서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발이 볼이 너무 넓거나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거나 또는 걸을 때 넓은 볼로 인해서 발 앞쪽이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저희가 무죄반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죄반증은 어떤 병이고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죄반증이라고 하는 거는 무지는 엄지발가락을 이야기를 하고요. 외반은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지가 두 번째 발가락으로 기울어진 발의 형태를 저희가 무지외반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무죄반증이 있게 되면 증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치우쳐지면서 발의 내측 부위가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돌출된 부위가 자꾸만 신발과 지면에 닿으면서 통증이 생기고요. 무죄반증이 생기면 엄지발가락이 힘을 못 받습니다. 그럼 얘가 받아야 될 힘이 옆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의 아래 발바닥 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전이 중족골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죄반증이 있을 때에는 튀어나온 부분과 두세 번째 발가락 아래쪽에 통증이 있으면 저희가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무죄반증에 대한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무죄반증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를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이유는 무죄반증의 증상은 발의 모양이 변형이 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변형을 교정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잘 되질 않아서 수술적인 치료를 보통 권합니다. 하지만 무죄반증에도 비수술적인 치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걸을 때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이 덜 가게 해야 됩니다. 볼이 넓은 신발을 신어서 엄지발가락이 끼지 않게 그리고 푹신하게 해서 앞쪽에 힘이 덜 가게 해야 되고요. 더 좋은 방법은 자기의 발에 맞는 깔창을 제작을 해서 신게 되면 아치가 받쳐지게 되면서 엄지발가락 아래쪽에 힘이 덜 가서 저희가 걸을 때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무죄반증 같은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엄지발가락을 잡고 두 번째 발가락 쪽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 손처럼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발가락이 뻣뻣해져서 생기는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 무죄반증의 진행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도 실패하게 된다면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무죄반증의 수술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모든 원리는 같습니다. 무죄반증을 유발하는 발등에 있는 뼈, 엄지발가락에 있는 뼈를 절골해서 자른 다음에 모양을 맞추고 나사로 고정을 합니다. 이거를 다 절개해서 하냐 아니면 작게 절개하고 기구를 이용을 해서 하는 최소침습 수술로 하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수술의 방법이 크게 나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작게 절개를 해서 치료를 하는 최소침습 수술로 하는 게 대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무죄반증은 있는데 통증이 없어서 수술적인 치료 또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지만 이 무죄반증이 통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실생활에서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는 내 발은 지금은 정상 모양이지만 무죄반증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볼이 넓은 신발을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볼이 좁은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항상 좁혀지는 힘을 받으면서 무죄반증이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볼이 넓은 신발을 꼭 신어주시고요. 하이힐은 여성분이라면 꼭 신긴 신으셔야죠. 하지만 그 하이힐 신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에서 가능하면 슬리퍼나 실내화를 신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발이 많은 충격을 받게 되면 발에 있는 인대가 늘어나게 되면서 무죄반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슬리퍼나 볼이 넓은 실내화를 신어주셔서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발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해서 인대가 약해지고 힘줄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발의 변형이 더 쉽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신발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무게를 빼는 것만큼 또 효과적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발은 저희가 제일 아래쪽에서 체중을 받치면서 저희가 잘 걸을 수 있게, 그리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발에 변형이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생활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통증이 일단 생기면서 무제반증이 있다면 병원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